우선 익히 잘 아시는 가스쿨링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가스쿨링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배가스의 온도를 목표 온도까지 스프레이 노즐을 활용해서 냉각을 시키는 전체적인 체계인데요. 지금 이제 플로막스 가스쿨링 시스템은 저희 자사가 개발한 플로막스 노즐을 활용한 시스템이 되는데, 이게 이제 통상적인 가스쿨링 시스템하고 다른 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이 노즐을 선정하고 이 가스쿨링 시스템 전반적인 어떤 그 주요한 변수가 되는 제칼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뭐 내부적인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통상적인 그 가스쿨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스프레이웨어, 즉 저희가 이 가스쿨링 시스템을 설계할 때 사용하는 기반이 되는 제칼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내용에 들어가서 파라메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아웃풋 되는 결과값을 가지고 어떻게 모듈형 시스템까지 설계를 하는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팅창 나오게 할 수 없네요. 지금 제가 앞에 아무도 없는데 화면만 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자, 우선은 일반적으로 가스쿨링 시스템은 목적 온도까지 인입되는 가스의 온도를 낮추는 기술인데요. 그거는 어떤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덕트가 될 수도 있고 큰 냉각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장소들을 보면은 종전의 덕트보다 좀 더 확간된 크기를 갖고 그곳에 충분한 어떤 가스의 체류 시간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온도를 온도 센서에 의해서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바탕으로 유량 조절 장치를 이제 도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분사량이 결정되면 노즐이 실질적인 일을 해서 분사를 하게 돼서 이제 증발에 의한 냉각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다이아그램이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저희가 개발한 도징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 시스템하고 통합으로 되어 있고 스키드 베이스이고요. 상당히 컴팩트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플로막스 GCS에서는 저희가 장점으로 내세우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 일단 통상적인 어떤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기본적으로 증발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증발 잔여물, 그리고 이제 그게 월 웨팅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제어가 가능하고요. 바꿔 말하면은 정비 주기를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에는 모든 이제 비용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운용상의 어떤 에너지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이제 시간, 가동 시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이브가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최근에 대두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보통 이제 집진기 전단에서 냉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진기가 허용하는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곧 타겟 온도가 되고, 그 타겟 온도를 전단의 어떤 그 열 교환, 열 회수 장치에서 충분하지 못한 부분의 어떤 델타 T만큼을 가스쿨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목표 온도에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실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게 가스의 변동량 때문에 운전 조건이 바뀌고, 예를 들어서 뭐 연료가 바뀐다거나 뭐 쓰레기 같으면 쓰레기의 양이 가감이 된다거나 하면서 가스 컨디션이 바뀌게 됩니다. 온도도 바뀌고 가스량도 바뀌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가스 쿨링 시스템에서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또 굉장히 빠른 유속의 그 가스를 따라가는 그 빠른 피드백의 어떤 그 설비가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 변수로 잡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우선은
설비가 갖는 기본적인 디자인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운전 데이터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당 설비를 뭐 일반적으로 이제 후단 설비 쪽이 많은데 그 프로세스 데이터, 즉 뭐 이제 가스의 구성이라든가 또 가스의 볼륨이라든가 그리고 온도 조건. 이 온도는 이제 설비를 경험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그간의 이제 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저점이 있을 것이고 또 최대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용 이제 통상 조건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턴다운을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운전 압력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가스 냉각 시스템을 결정하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가스쿨링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가장 놓치는 부분이 노즐 설계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산술적으로 열량 계산에 의해서 분사량이 결정이 되는데 거기까지만 설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는 분사 노즐의 스케일은 정해졌는데 분사 성능에 대한 캐릭터가 아직 디파인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루는 GCS에서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해당 프로세스에서 스프레이 노즐의 특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나오고요. 그래서 또 제한할 수 있는 게 노즐의 배열이라든가 뭐 수량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분사 각도라든가 에어 소모량을 어느 정도 써야 되고 이게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누적된 실적으로 이제 가늠해 봤을 때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전력 비용이 한 30% 정도 감축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소모성 자재들에 대한 비용도 이제 만만치가 않은데 너무나 뜨거운 곳에 들어가는 그 소모 자재들이 많고 또 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모재들이 상당히 많이 교체가 되고 그게 또 비용으로 또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한 50% 정도 세이브가 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비용에서 큰 비중을 특히나 차지하는 게 이제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가 가장 개선이 될 수 있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서두에 언급드렸던 저희 회사만의 어떤 가스쿨링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되는 제칼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일반적인 GCS 설계에서 스프레이 노즐에 대한 캐릭터를 지정하지 못하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EPC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실제 어떤 공무를 보는 어떤 설계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개발팀, 연구개발팀 이런 부분에서 스프레이 노즐에 대한 데이터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에어 아토마이징 노즐의 기술이 과거에 비해서 과거라고 하면은 지금 현존하는 가스쿨링 설비들이 설계됐던 당시 대략 10년, 15년, 오래된 거는 뭐 70년대 설비도 아직도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설비들이 운용했을 때 당시의 아토마이징 기술하고 지금의 그 에어 아토마이징 노즐의 기술은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노즐이 갖는 캐릭터를 지금 설비의 어떤 그 정밀함과 또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가스쿨링 목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설계가 가능해진다는 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제칼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뭐 상용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저희 독일 지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방대한 양의 노즐 실측 데이터가 백데이터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노즐에 대한 그 선정함에 있어서 유량이 이제 계산이 되고 그 유량이 이 가스쿨링 타워에서 어떤 노즐을 추천하게 되는지 이 부분까지도 여기서 레코멘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그 제칼 프로그램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첫 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네,
뭐 이 프로그램을 열어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인풋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인풋 데이터가 충실할수록 근데 결과는 좀 더 정밀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장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덕트의 크기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사진이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뭐 SCR이라든가 또 어떤 그 횡형설비라든가 일반적인 덕트라든가 그리고 심지어는 습식 스크러버까지도 조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그 제칼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파라메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풋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요. 이 정도의 인풋으로 이 정도의 아웃풋 데이터가 출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스 쿨링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덕트 혹은 타워의 디멘전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필수로서는 이제 ID, 인사이드 다이아미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가스의 체류 시간을 의미하는 그 덕트의 크기,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들어가서는 이닛 덕트의 크기라든가 출구 덕트의 위치, 크기 뭐 이런 부분, 도면이 있으면 제일 확실하겠죠. 그렇게 되고 이제 프로세스 가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온도하고 가스 볼륨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가스의 이제 구성 성분이라든가 또 어떤 더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더스트의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몰 퍼센트로 다 집어넣어서 100%를 만든 다음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사체에 대한 부분도 이제 명시를 해야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스쿨링 시스템은 이제 물을 쓰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물이 아닌 물에다 뭘 섞는다거나 우리가 흔히 그 후단 설비에서 가스쿨링뿐만 아니라 이제 속스라든가 염소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소석회, 액상 소석회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전형적인 가스쿨링 타워인데 마찬가지로 그 스프레이 하는 에이전트인 물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그 제칼 프로그램에서는 물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 제칼 프로그램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마다 그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패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스프레이 노즐, 플로막스 노즐이 기본적으로 에어 아토마이징 노즐이기 때문에 그 압축 공기에 대한 데이터를 또 인풋 값으로 입력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출구 온도, 목표 온도가 되겠죠. 목표 온도 입력이 되면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듀레이션을 입력해야 되는데 설비에서 몇 시간, 며칠, 뭐 연속 운전이라고 하면 24시간 365일이 되겠죠. 그 듀레이션 입력하고 하면은 이제 출구 데이터가 이제 리포트 형식으로 출력이 되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값으로 가스의 유소 그리고 가스의 그 타원의 체류 시간 그리고 이제 결로가 가능한 온도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필요로 하는 냉각수의 양인데 이 냉각수의 양에 대한 정의가 입자 노즐 그 추천되는 노즐에 따라서 입자 특성을 다 반영한 어떤 그래프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가스쿨링 시스템 조건에서 증발이 가능한 가장 큰 입자를 또 표시해 줍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노즐이 선정이 됐다고 하면은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모델의 수량이 몇 개가 최적화 되는지 이런 부분을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유량하고 선정된 분사 노즐 모델의 수량에 어떤 그 갭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을 또 표시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류체 노즐 모델이 이제 주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플로우백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를 쓰지 않는 공정, 특히 시멘트 사업 쪽에 이런 부분이 많죠. 그래서
플로백 노즐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이 제칼 시스템의 백데이터로 저장이 되어 있지 않는 노즐 모델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그 입자 특성을 알고 있다면 또 혹은 그 입자 분석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입력 창이 또 활성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해당 노즐에 대한 데이터를 반드시 실험실에서 테스트해보지 않더라도 아까 언급드린 대로 누적 데이터가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해당 노즐의 어떤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노즐을 그 제한 조건에서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입자까지도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또 유효한 자료인데요. 이제 노즐을 해당 설비에 본체에 설치를 할 때 위치라든가 그리고 2개 이상의 노즐을 사용할 경우에 그 노즐을 설치하는 PCD 값, Radius from Center 이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또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 모델에 따라서 이제 분사 스프레이 앵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각이 작은 게 있고 뭐 이제 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최적화된 분사 각도를 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같은 노즐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분사 압력 조건은 무수하게 많죠. 그래서 어떤 특정 모델이 레커멘드가 됐을 때 그 압력별, 조건별로 추천되는 압력의 범위를 압력별로 또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 설비 현장 설비가 어떤 그 공급 설비에서 그 디스차지되는 압력의 어떤 제한 조건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 에어 소모량이 이제 산정이 될 수가 있죠. 이제 왜냐하면 노즐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리포트가 되기 때문에 해당 노즐 모델로 해당 조건으로 분사를 했을 때 소모되는 에어 소모량을 알 수가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이제 증발 곡선입니다. 그래서 특정 모델이 선정이 되고 해당 노즐 모델의 그 입자 데이터가 일단 정립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그렇게 입자가 발휘가 됐을 때 해당 가스 타워의 스트로크에 따라서 어떻게 증발이 되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제칼 프로그램은 CFD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산술적인 프로그램이고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실험실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객관화시켜서 그걸 또 정량화 시켜가지고 백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노즐 모델을 이렇게 서칭해주는 어떤 개념이 좀 있고요. 가장 뭐 산술적으로 가스의 양에서 유량을 산출하는 방식은 뭐 간단한 계산으로도 다 가능할 텐데 중요한 점은 노즐 모델을 선정할 때 또 노즐 모델이 아니더라도 그 해당 조건에서 증발이 가능한 입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준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면은 여기는 지금 입력이 된 데이터들인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해당 가스쿨링 타워에서 필요한 물 분사량이 토탈 130리터, 분당 130리터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노즐 모델을 이렇게 셀렉션이 되는데 FM5A라는 모델로 선정을 했더니 그 중에서도 압력 조건을 이런 조건을 초이스를 했더니 실제로 이제 소모되는 에어 소모량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네. 우측에 이제 솔루션이 나오는 것이고 아래 보면은 노즐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PCD 값 나오고 분사 각도 이거 누르면 쇼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추천되는 노즐 개수인데 이 FM5A 노즐이 갖는 어떤 유량에 대한 관용성 때문에 최소 3개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해당 조건에서 이제 토탈로
해당 유량과 소모량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알 수가 있는 게 FM5A라는 모델이 에어 압력이 4바고 워터 압력이 5바를 조금 상회하면 이런 입자경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다 데이터 기반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디스트리뷰션 그래프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리포트가. 그렇게 해서 생성이 된 리포트가 아까 가장 중요하게 설명드렸던 해당 어플리케이션, 해당 조건에서 입자의 증발 곡선을 이렇게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입력된 타워의 높이가 12m였어요. 12m였고 선정된 노즐에서 분사되는 입자의 산포가 작은 것부터 최대 약 한 170미크론 정도가 생성이 됐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작은 입자부터 아무래도 이제 입자가 작을수록 빠른 증발이 이루어질 것이고 가장 큰 입자가 가장 늦게 지연되어서 증발이 될 텐데 해당 가스 높이, 즉 해당 가스 높이에 따른 체류 시간 이내에 증발이 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온도 쿨링이 되는 곡선이고요. 이 제칼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오차가 있는데 그 오차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아까 기본적으로 제칼 프로그램에는 여기에서 셀렉션이 가능한 노즐 모델들의 기초 데이터에 근거해서 지금 이런 곡선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좀 더 현실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입자 데이터를 별도로 분석을 하는 게 추천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제 유사한 건이 있어서 테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같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렌스의 크기라든가 어떤 또 제작상의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혹은 뭐 반드시 여기 셀렉션에 나와 있지 않는 또 다른 모델의 어떤 노즐을 사용한다든가 했을 때 별도의 노즐에 대한 입자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별도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전 화면에서 지금 우측 하단에 요 블랭크로 돼 있는 부분, 흰색으로 돼 있는 부분을 입력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레이 노즐의 입자 특성을 파악할 때 이 프로그램에서는 하위 10%를 제외한 가장 작은 입자, 그리고 평균 입자경, 그리고 중앙값, 그리고 상위 10%를 제외한 라지 드랍릿, 그리고 발생 가능한 가장 큰 입자, 이 정도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해당 모델의 특성이 어떤지 빅데이터 기술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해당 노즐 모델을 적용했을 때에 필요한 결과값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령 이런 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업체에서 스프레이 노즐을 퀸칭용으로 6개월을 교체 주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새 제품일 경우에는 운전이 잘 되다가 대략 한 3,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뭐 이게 많이 헌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출력 데이터를 좀 잡기가 힘든 운전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정비가 잦아진다든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노즐에 마모가 진행됐다거나 아니면은 변형이 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생긴 경우겠죠. 네, 그런 사용 중인 노즐에 대한 입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또 그 입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 이 그래프를 산출해 낸다면 그걸 또 역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 운전에 대한 피드백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입자가 더 아무래도 커지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뭐 발열량을 높인다든가 운전에 대한 어떤 그 교체 주기에 대한 어떤 그 수립을 한다든가 새롭게 수립한다든가 뭐 정비 주기를 새롭게 스케줄링을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해지겠죠.
제가 정신없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중간중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게 뭐 무기명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질문해 주시면은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채팅창 올라오면 볼 수 있나요? 내가 이걸 화면이 가리니까. 아마 그 저기 채팅창에서 이 모든 토론 때문에 참석자리가 선택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제가 볼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거기 그 그래픽이 나와 있는 김에 저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실험실, 테스트룸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입자 분석 장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광학 방식이고 예전에는 저희가 사각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순환되지 않는 형태의 측정 장비를 좀 활용을 했었는데 이게 데이터 오차가 크다 보니까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사체가 되돌아오지 않는 어떤 벽을 맞고 부딪혀서 디플렉션 되지 않는 형태의 터널 형태로 지금 고안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분석이 좀 더 정확해졌고요. 네. 그리고 매일같이 이제 테스트는 이루어지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이게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려서 이게 유상 서비스 형태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스케줄만 맞는다면은 무료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퀘칭이라든가 가스쿨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 참석자들에 한해서 언제든지 제가 서포트를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면이 잘 안 나오네요. 네. 자, 다시 첫 화면에 나와 있던 저희 가스쿨링 시스템이고 여기에서 이제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분사 노즐이 되겠죠. 네. 분사 노즐의 효율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나 과거에 노후된 설비로 어떤 그 변화된 지표의 운전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노후됐다 보니까 뭔가 좀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가스 컨디션이. 그래서 그런 운전에 있어서 분사 노즐이 또 설비가 굉장히 피드백이 빨라야 되고 또 그런 변화된 조건에서 분사량이 다급하게 바뀌더라도 성능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시스템에서 다루고 있는 플로막스 노즐이 턴다운 레이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또 다양한 유량 모델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비교적 최근에 부합을 시킨 게 가스쿨링 시스템과 PWM 시스템. 그래서 용량이 작다거나 정교한 컨트롤을 요구할 때 펄스 폭 변조 방식의 어떤 그 액추에이터가 달린 노즐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스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또 가스량이 적은데 급변하는 어떤 조건에서 즉각적인 어떤 가스 냉각이 필요할 때 이런 실험실 규모가 되겠죠. 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은 이 그 가스 쿨링 시스템만 뭐 설계 제안을 하고 또 용역을 받는 건 아니고 실제로 타워 설계까지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타워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사진과 같이 하향식의 이런 상부 콘 타입의 이런 타워라고 예를 든다면 이 상부 디자인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되거든요. 이 디자인 설계에 있어서 아까 제칼 프로그램에서 아웃풋 값으로 소개했던 노즐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그리고 설치 위치, 옵셋 그리고 어떤 운용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설계를 해드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가스쿨링 시스템이 국내에 제 경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곳이 실질적으로는 쓰레기 소각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쓰레기 소각장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열 회수 장치가 있고요. 이제 산업용 보일러가 있고 폐열 회수 보일러가 있고 또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나오는 이제 다량의 먼지를 잡는 이제 백필터 혹은 뭐 전기 집진기라든가 집진기가 있겠죠. 네. 그 사이에 이제 반드시 가스 냉각탑이 필요한데 왜냐면은 백필터나 그 집진기에서 운영하는 그 온도 제한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한 온도하고 산업용 보일러에서 열을 회수하고 남은 그 잔열, 그 열과의 어떤 그 괴리 때문에 냉각탑이 반드시 필요한데 쓰레기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목적을 몇 가지를 더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DR 타워에서 가장 많이 이 제칼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실적도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설비는 이제 모듈형 설비인데 이게 갈수록 소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공장에서 거의 90% 80% 정도 제작을 완성하고 또 현장에서 간단하게 설치를 하는 구조의 모듈형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다시 되짚어 보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CFD도 마찬가지지만 스프레이 노즐의 캐릭터를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스프레이 노즐의 캐릭터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자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조건이 바뀐다거나 또 분사되는 조건, 뭐 압력 조건이나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분사체에 대한 조건, 이런 조건이 바뀌었을 때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해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반드시 선행돼야 되고 그런 자료들이 갖춰져 있을 때에 이런 제칼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좀 더 현실적이고 또 직접적인 어떤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빠진 내용들도 있고 또 지금 이 7장으로 설명하기에는 반드시 부족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개 정도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뭐 질문은 남겨주시면은 나중에 피드백을 드릴 텐데 지금 궁금하신 점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